세금을 줄여드리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요. 저 김창희 세무사가 어떻게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꿀팁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백,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 이 영상 보고 잘 챙겨서 환급액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의 소득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준비한 거 엄청 많은데 그냥 엄청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직장인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 기본급이 400이다. 400 다 받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의 원천소득세,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다 뗀 세후 금액을 실수령액 계좌이체로 받거든요. 근데 이때 원천소득세가 떼이는데 그게 세금이니까 넌 세금을 냈다, 그래서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을 말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세금이 아니에요. 원래 세금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 내년 5월에 갑자기 세금 너 5,400만 원 내, 1,400만 원 내,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찔끔찔끔 이제 러프하게 세금을 떼는 거예요. 간이세표라는 표가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 따른 세금을 조금씩 러프하게 떼는데, 근데 이 세금의 합계액이 원래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내 세금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소백이 얼마인지, 의료비 얼마나 지출했는지, 기부금 어떻게 했으며, 자녀 몇 명 보육하며,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따라서 내 세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러프하게 뗐을 때의 이 세금은 이것들을 다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뗀 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낼 세금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세금은 12월이 돼서야 정해질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이 세금과 러프하게 뗀 세금의 차이가 있을 건데, 러프하게 뗀 세금이 예를 들면 500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사실상 내 세금이 350이네? 그래서 15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반대로 내가 500을 떼었는데 알고 보니까 750을 내야 돼. 250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내가 떼인 러프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낼 세금의 차이를 이제 조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회사 너네가 해 라고 나라에서 의무를 회사에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회사가 해주는 건데, 사실 내가 중도를 퇴사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이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그럼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재무팀에서 뭐 서류 뭐 이런 거 내세요, 저런 거 내세요 하면 그것만 내시면 되세요. 연말정산의 가장 꽃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최저 한도가 있고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써야만이 비로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용봉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예 못 받아요. 자, 아는 변호사 형이 자기는 뭐 연봉이 이래서 신용카드 25% 총급여 못 써 라고 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아요. 두 번째, 이게 아무리 쓴다고 해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좀 나뉘는데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기본 한도가 300이에요. 추가 한도도 30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600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7천을 초과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 한도가 250이고 추가 한도가 20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합 450까지 맥시멈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직장인분들은 최대 9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5년간 가능한데 연 200만 원 한도거든요. 모든 업종에 종사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는데 대부분은 될 겁니다. 회사에서 이거를 웬만하면 알 텐데 안 해주는 곳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세요. 이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를 출산 및 입양을 하면 첫째일 때 30, 둘째일 때 50, 셋째일 때 7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그런 자녀를 육아를 하고 있다면 이 자녀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만 8세 이상인 이유가 그 언더들은 보육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세액공제는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육아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한 명당 25에서 40만 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명이면 더 추가로 가능하고요. 원래 옛날엔 자녀만 됐는데 지금은 손자녀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세액 공제, 이거 PD님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년까지 혼인을 하면 각각 5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까지 혼인신고를 앞둔 신혼부부들은 이것도 빠짐없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혼인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잖아요. 안타깝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대상이 안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자취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7%, 그리고 5,500 초과 8,000 이하이신 분들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1년에. 프리랜서 분들, 3.3 소득자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4대 보험 직장인들만 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숙사는 사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기숙사비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그리고 전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만이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기준시가가 4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혹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원룸, 투룸, 자취방이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세요.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지원. 근데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요건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최대 2회 지급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공통 지급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전액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게 전액 비과세를 의의하는 게 뭐냐면 소득세도 안 내지만 4대 보험료도 안 내거든요. 간혹 기업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기업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절반씩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비과세 처리가 되면 회사도 세이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쳤다고 한다면 말해서 비과세 처리를 꼭 받으셔라. 이것도 꿀팁이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되게 복잡해서 직장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PDF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PDF 간소화 서비스에서 웬만한 건 있어요. 근데 간혹 누락되는 기부금도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재무팀이 됐건 담당자가 됐건 잘 이야기를 하셔서 별도의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누락이 없는지, 내가 더 환급받을 요소는 없는지 체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세 공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알지 못한다, 그럼 자녀세 공제도 다 누락되는 거고, 혼인을 했는데 내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안 올려 회사에서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PDF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것 중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수기로 꼭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세금 절세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세금 상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 하면 영상 고정 댓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